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우리 카페 같은 경우나 우리 뭐 동맹 채널들 전부 다 하루 종일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귀향, 귀향이 맞겠죠? 귀향 관련된 이제 보도 뭐 게시글들 다 올라오는데, 제가 이 제목을 박 대통령 탄핵 주범 윤석열과 변절자들 정치적 심판하겠다. 이게 이 대한민국 이 좀 기자 수준에 좀 맞춰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데, 아마 박 대통령이 이 제목 보면 좀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훨씬 더 이 장기적으로 좀 깊은 뜻을 전했는데, 그걸 제가 이런 식으로 이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하기 어렵고, 그럼 뭐 기자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했는데, 그냥 뭐 이번 시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유영하고 이 강용석이 이 두 놈의 이 협작질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전부 다 유약하고 뭐 힘들어하고 이런 식으로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실제 메시지를 지난 총선 때 냈지만 그냥 글로만 봤지 제가 직접 육성과 이렇게 영상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참 유추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 딱 모습이 드러나고 육성으로 자기 의견 발표할 때 보니까 5년 전 탄핵 전에 자기가 대통령에 있을 때 그 권위와 그 정치적인 파워 이런 느낌들이 손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어. 그러면 지금까지 유영하고 이 가용석 이놈들이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 관련해서. 제가 그때 강하게 짚은 게 뭐였냐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의학적으로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그건 제가 친인척 라인 통해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이 조원진 무리하고 이것들이 뭐 암투병이다, 뭐 조원진이는 신장이 뭐 지금 다 망가졌다 이런 미친 소리 막 하고 다녔잖아요, 이것들이. 근데 유영아는 알아, 의학적으로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 거를, 심각하지 않다는 거를. 근데 이놈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를 자꾸 선동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유영아하고 강용석이 만들어낸 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이따위 말 떠들었거든요. 이건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그냥 바로 잘리는 거죠. 어느 회사든 그 회사 조직의 리더한테 그 밑에 부하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유영아가 본인 입으로 가세형 같은 쓰레기처럼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이 말을 했다는 거는 박근혜는 정치적 승리면 끝났다고 선언한 거예요, 유영아가. 그런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진 않았지만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채널에서 들어도 그것도 또 어차피 들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상에 나오고 직접 육성을 말하는 걸 보니까 이제 제가 다 풀렸어. 저 가세형과 유영아가 사기친 것들을 제가 다 풀렸어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걱정할 게 없었다. 앞으로도 별 걱정할 게 없다. 그 박 대통령이 그 강용석이가 받아오는 그 더러운 25억 돈 가지고 집을 샀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박근혜 대통령이. 박 대통령은 자기 할 걸 뭔지를 정확히 파악했고 앞으로 그대로 하겠다고 입장을 정확히 밝혔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얼마나 황당한 사태 벌어졌습니까? 저 대구에서 저 우공당 떨거지들 치고 꽹가리 치고 노래 부르고 그 조원진이 그 떨거지를 앞세워가지고 우리 조원진 한번 만나주세요. 그 나불나불 되는데 박 대통령 그냥 싹 정리하고 가는 거. 내가 저럴 줄 알았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먼저 이거부터 제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참 딱 보자마자 야, 요 민경이 뭐 아프다며? 요 배신자 변절자 요거 김재원이 최경환 부총리 이거 뭐 저하고 감옥에 같이 있었던 뭐 감옥 동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거는 본인 개인 비리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구하다가 들어간 게 아니고 개인 본인 비리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이 사람이 유 누구죠? 이거 잘 모르겠고 이거 조윤선 장관 이런 어쨌든 청와대 참모들 출신들이 쫙 왔습니다. 여기까지. 음. 여기서
박 대통령하고 이 병원인데 이 거리가 한 10m밖에 안 될 거야. 10m. 그럼 박 대통령이 이제 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간단한 말을 하는데 건강 많이 회복됐고 뭐 의사진들에게 이렇게 고맙다. 아주 간단한 말씀만 하시고 이제 여기서 현충원에 간 다음에 데리고 가셨는데 내가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게 있어요. 탄핵되는 과정에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 중에 비서관급에서 딱 한 명 정도만 미디어치 수준의 기자가 한 명만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탄핵 막았어요, 분명히. 충분히 막을 기회가 널려 있었는데 박 대통령 청와대 참모에 미디어워치 수준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정도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무능하던지, 만약에 무능하지 않다면 이것들은 탄핵 세력과 유착이 됐었고, 처음부터. 안종범을 통해가지고, 김한수를 통해서 다 유착이 됐었고, 그게 아니면 무능한 놈들이고. 이걸 내가 검토해보니까 2016년 8월, 9월, 10월, 11월 막을 기회가 수두룩했는데, 막기는커녕 이 안종범과 같이 밀고 가가지고 박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인 게 이 참모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제일 억울하실 분이 김기춘 실장 같은 분. 이분은 본인이 나갔잖아요. 본인이 이제 좌익한테 표적돼가지고 쫓겨나서 나가버렸는데 나갔다기보다는 어떻게 좌익한테 쫓겨난 거잖아요. 제일 억울하실 분이 김기춘 실장인데 어쨌든 박 대통령이 볼 때는 얼마나 많은 검토해 봤겠어요? 이 탄핵을 되씹어보고 본인은 이미 다 자료를 갖고 있고 안종범이가 저런 배신하고 김한수가 저런 배신하고 다 갖고 있고 수천 번을 리마인드 했을 겁니다. 그거 분명히. 그건 감옥에서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랬을 때 결론 내렸을 겁니다. 기존의 참모들 갖고는 안 되는구나.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을 무효를 시켜야 돼요. 탄핵을 무효를 시켜야 돼.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 어마어마한 미션을 해야 되는데 그까짓 윤석열 따위 사탄파 무서워서 특검 불려가서 울고 이런 놈들 가지고는 내가 탄핵 무효 싸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치 시즌1을 같이 했던 친박 떨거지들 다 버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원래 뛰어난 장수나 이 권력자들은 어떤 경우든 회장병들 데리고 다시 2차전 벌이지 않아요. 왜? 무조건 지는 거지. 윤석열 떨거지 그 아무것도 아닌 검사놈들한테 무서워서 엎드려 빈 놈들인데 또 그놈들 데려다가 싸우면 또 지는 거죠. 윤석열한테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억울한 사람 몇 명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요 10m 정도만 나가면 이 사람들하고 악수와 격려 그 조원진 떨거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등 두들겨주고 뭐고 나발이고 하여튼 그런 거 할 만했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 김기춘 실장 정도는 가서 손잡고 등 두들겨 드리는 게 맞죠? 인간적으로는. 여기 보이는데 여기서 딱 10m에. 근데 요쪽은 눈길 한번 안 줬습니다. 요 참모라인들의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어요. 이 병원에서.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주 짧게 그래서 짧게 그 병원 얘기만 좀 하고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냥 차 타고 싹 가버린 겁니다. 다시 같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 김희종이 그 김한수하고 태블릿 조작한 배신자 보세요. 그 김희종이 그렇게 날뛰면서 허연준하고 대담할 때 허연준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허연준도 대통령이 나오시면은 기존 참모들을 챙겨야 된다? 웃기는 얘기지. 당신들은 폐잔병들 변절자 아니면 폐잔병인데 단순히 폐잔병도 끝내야 되는데 그중에 한 7, 80%는 내가 볼 땐 변절자들인데 변절자들. 그런 놈들은 뭘 챙기기는. 저는 처음부터 이것만 본 거예요. 만약에 박 대통령이 오늘 병원 나와서 요 떨거지를 저 민경욱이 이런 애들한테 가서 악수하는 순간에 저는 끝났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저는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 그냥 편하신 길로 가서 저 떨거지들하고 노후 생활 보내시면 된다. 저만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눈길 한 번 안 주고 딱 가니까 이 재기에 대한 엄청난 의욕이 있구나. 내심 이제 딴 놈은 다 제끼고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연민한 게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것도 안 하고 갔다는 거는 감옥에서 완전히 그냥 설의 여인으로 자기를 단련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못 이룬 꿈 다른 이들의 목 이래가지고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데 굉장히 건강한 지금 피부나 이런 거 굉장히 건강하신데 약간 눈이 부었다 그러는데 이게 아마 병원에서 약을 뭐 전날에 뭐 먹고 이러면 뭐 그럴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은 거의 다 회복이 되신 것 같고 지금 이 신발도 하이에 신었는데 문제가 없다니까 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이런 거도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 목소리도 뭐 전혀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 건강을 회복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이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유영아나 조원진 이놈들이 아프기를 바랬을 뿐이지 아픈 적이 없어요. 원래부터 이렇게까지. 이 나이에 나이 70에 한번 죽을 병 걸려서 아픈 사람이 회복이 안 되지 당연히. 자, 이 전문 하나를 좀 보는데 이 발표할 때 대구사저에서 발표할 때 소주병이 날라들었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소주병 날라드니까 이 경호원들이 놀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소주병에 신경도 안 썼는데 그거 왜 그랬냐면요. 딱 제 눈엔 보이는데 이 메시지를요.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소주병이고 맥주병이고 아예 쳐다도 안 본 거예요. 이분은. 즉 이 메시지는요. 말로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 적어서 발표한 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거의 외웠어요. 외웠어.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이거 완전 달달 외웠습니다. 이거. 거의 수백 번 대해보고 늘 것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 완전 퇴고가 엄청나게 된 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글에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저같이 수십 년 동안 글만 쓰고 말하는 사람은 딱 파악이 되죠. 이게 보통 그냥 나온 말과 글이 아니고 거르고 바꾸고 했던 글이라니까요. 일단 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5년인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진실투쟁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뭐, 마이크만 주어지면 저는 이제 진실부터 떠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숙성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투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투쟁을 해가지고 권력을 직접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한마디로 이 발표의 핵심은 내가 후계자들을 키워서 다시 권력을 잡겠다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로서의 그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5년 동안 나는 윤석열 같은 인간 쓰레기에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이게 길어지면 카리스마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뭐 재판에서 억울하게 당한 거, 뭐 누명 씌운 거 이거 줄줄줄 늘어지면은 그걸로 이제 진실투쟁은 되는데 권력투쟁에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핵심인데 미디어워치의 진실투쟁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투쟁이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겹쳐졌을 때 이제 대폭발할 텐데 길이 달라요. 그 부분이.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으니까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누명 뒤집어 썼다. 그걸 이렇게 한 줄로 줄여버린 건데 이 오늘 그 자세나 말하는 거 봤을 때 이 5년의 시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괴롭진 않았을 겁니다. 그랬으면 오늘 같은 태도가 못 나오죠. 근데 그걸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누명 썼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히려 5년 동안 굉장히 좀 편안하고 평화롭고 자기를 반추하는 그런 시간 가졌을 겁니다, 아마. 자, 힘들 때마다 저희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아니, 이게 달성이라는 게
그 고향에 가서 무슨 대통령이 가족이 있습니까? 애가 있습니까? 손주가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감옥 생활하면은 이제 대통령 나이 또래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나도 이제 가면 이제 뭐 고향을 간다 그러면은 대부분 거기 고향에 가족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 안 하지. 오히려 박 대통령은 지금 그 손주처럼 키우는 애들이 박지만 씨가 있는 서울이잖아요.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간다는 개념은 이분은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정치적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치적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고, 정치적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면서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나가면 너희 다 죽어. 쉽게 얘기하면 정치판을 이제 내가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 고민만 한 거야, 그 고민만.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권토 중래 내가 해야 되겠다. 정치적 재기를 꿈꾸면서 5년을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자, 저에 대한 사면이 결정된 후에 이곳 달성에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이 달성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달성 얘기를. 근데 이 달성에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워낙 많이 바뀌었더라고. 제가 그때 거기 가보니까 뭐 이제 아파트 들어서 그래가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달성 분들을 자꾸 강조를 하고 여기서도 24년 전인 달성 얘기를 계속하고 보궐선거 입학했을 때 얘기하고 저도 이거 달성에서 많은 구석을 다녔습니다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달성 쪽 주민들에 대해 자꾸 이 초점이 맞춰져요. 나는 그거를 왜 그렇게 봤냐면은 오늘 그 대통령 사저의 그 브리핑하는 현장이 그걸 우공당 놈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 돗대기 시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실제로 박 대통령이 브리핑하기 힘들 정도로 북치고 깽가리치고 조원진 영상 틀고 완전 그 행태를 불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박 대통령이 이제 말씀할 때부터 계속 방해를 받았는데 저 조원진 떨거지들한테 거기서 달성 주민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오늘? 달성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달성 출신 몇 명이나 있었냐고요. 조원진이가 총동원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불황자들 다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이 달성 시민, 달성 주민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 같아요. 이 불황자들하고 이 구분을 하려고. 그래서 상당히 달성 주민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짰겠죠. 근데 이것들이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 조원진 떨거지들하고 박 대통령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깽판을 치니까 달성 주민한테만 얘기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 메시지가. 그런 식으로. 자,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하고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저는 윤석열 같은 그 빠가사리는 아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고 내 생각엔 저 김재원이나 이 변절자들 권영진 정도는 했을 거야. 이 말 들은 다음에 큰일 났다. 이게 좋은 인재들을 키우는데 박 대통령이 힘을 보태겠다. 그리고 그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될 수 있도록 이거 뭡니까 이거. 대구에서 새로운 인재들을 키우는데 박 대통령이 교사가 아니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인재를 키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공천을 주던지 자리를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TK 영남 지역에서 윤석열과 권영진, 김정 같은 변절자들이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박 대통령이 여기 내놔 말이다. 내가 볼 때 국가에 필요한 인재 내가 키워내겠다. 인재를. 한마디로 너희들 이 윤석열 탄핵 주범들 그리고 변절자들 니네가 지금 이번 대선 때 대구에서 사기쳐서 이거 장악을 했는데 선전포고에 가까운 문장이죠. 최소한 김재원하고 권영진 정도는 이거 선전포고로 봤을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박 대통령과 한판 붙어야 되는구나, 이거. 빠르면 이번 지자체인데, 지자체는 좀 빠를 것 같고, 총선이 이제 한 2년 남았잖아요. 총선 땐 박 대통령과 붙는구나. 대구 경북에서. 이거를 정치권에서 좋은 인재들을 키운다라는 개념을 저같이 해석하게 돼 있지,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만약 박 대통령이 교사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늘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 그리고, 아까 그, 친박 참모들 딱 제껴 것과 똑같이, 국민의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힘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뭐 함께 일했던 뭐 사람들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 없고, 그냥 갑자기 좋은 인재들 키우겠다. 시즌2는 지금까지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인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선언이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키우는 인재가 저 무슨 대구의 무슨 구청장급 인재겠습니까? 본인이 본 게 박정희 대통령이고 본인이 정치를 하자마자 당대표를 했고 그걸 바로 대통령 했는데 이분이 보는 인재는 대통령급이 아니면 인재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본인의 후계자, 대통령급을 할 수 있는 그 후계자를 키워서 판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죠, 뭐. 판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죠. 다른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전 아마 당장 나타날걸요, 이 지자체 선거 때부터. 제가 그 김경재 후보 도우려고 대구 가봤더니 그 대구 중구 선거 보니까 가관이면 가관. 너도 나도 윤석열하고 나 가까워요. 윤석열 친해요. 막 이거 윤석열 마케팅 들어가고 이번에 그 대구시장 권영진이 또 출마하면서 윤석열과 나는 깐부다. 누가 윤석열과 깐부냐. 이 경쟁 들어가고 한마디로 이 TK 정가가 그냥 탄핵 주범이자 조작날조 검사 윤석열에 줄 서가지고 대구가 좀 박살나는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이제 인재를 좀 키우겠다 여기서 대구 TK 지역이 함부로 윤석열에 줄 선다거나 함부로 윤석열 찬양하기 쉽지 않을걸요. 언제 어느 때 박 대통령이 신당창당 밀고 갈지 모르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진짜 좋아서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이제부터 대구 쪽 사람들 함부로 윤석열 찬양하러 다니지 못할 겁니다. 정치인들. 눈치 봐야 되거든요. 이거.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 윤석열 찬양하고 다니는 놈들은 아마 정치적 미래가 없을 거예요. TK뿐 아니라 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박 대통령 이 얘기를 지금 다 기억을 하라고요. 이거. 제가 이런 식으로 쓴 건데